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수사 불발과 관련해 서남비 법조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결국 출석 요구에 불응했습니다. 날짜 조율이 안 된 겁니까? 아예 연락이 없었던 겁니까? 현재로서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공수처 조사에 응할 생각이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공수처에 확인을 해보니 윤 대통령 측과 출석 날짜 조율을 위한 어떤 연락도 나누지 못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 선임계도 아직 제출된 건 없습니다. 예, 앞서 보면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서 조사에 응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인 건데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만 가지고 있습니다. 공수처와 검찰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죠. 다만 직권남용은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수처와 검찰은 관련 범죄는 수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서 내란죄 수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만약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된다면 공수처가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로 이 내란죄를 수사하는 게 과연 적법한가에 대해서 법원의 1차 판단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성 기자 또 하나요. 윤 대통령 측에서 공수처 소환 통보가 지금까지 2번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공수처는 지금까지 총 3차례 소환을 통보를 했습니다. 날짜별로 보면요. 공수처가 출석을 요구한 날짜는 1차가 12월 18일, 2차는 12월 25일, 그리고 3차는 오늘이죠. 12월 29일이었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선 이 중에서 1차 소환 통보는 공수처가 아니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1차 소환 통보의 주체가 공수처와 경찰이 함께 있는 공조수사본부였는데요. 따라서 이건 공수처가 통보한 횟수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나요?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2번 불렀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1차 소환 통보를 공조본 차원에서 했던 건 맞습니다. 다만 당시에도 공수처 명의로 출석 요구서를 보냈고 경찰이 아닌 공수처로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1차 통보는 그 횟수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예, 그러면 이제 나오는 얘기가 체포영장 청구입니다. 청구를 할까요? 만약에 한다면 또 시점은 언제로 예상이 됩니까? 예, 현재 강제 수사를 위한 명분은 어느 정도 충분히 쌓여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공수처가 빠르게 3차 소환 통보까지 했기 때문에 흐름상으로만 보면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큽니다. 다만 공수처도 부담감은 있는데요. 만약 체포영장이 집행이 되고 강제 구인에 성공을 한다면 48시간 이내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비상계엄 핵심 인물들이 주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검찰의 협조 없이 구속영장 청구서를 제대로 쓰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공수처 수사팀에서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시간을 좀 더 끌다가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 검찰의 수사 협조가 필수적인 것 같은데 공수처하고 잘 협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공수처는 일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조사에 대한 기록이죠. 그걸 받았다고는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수사의 가장 핵심적인 수사 자료일 텐데요. 그런데 공소장을 함께 넘겨받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공소장도 받았느냐라고 공수처 관계자에게 물었는데 그것까진 모르겠다. 조서는 온 걸로 안다라고만 답을 했습니다. 곽종근 특전사령관이나 여인영 방첩사령관 등 다른 핵심 인물들에 대한 수사 자료 역시 아직 협조를 받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남빛 기자였습니다.